자, 쓴 D 연립방정식의 활용 71번이네요. 자, 보면은 3.9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프랭 문제가 아니라 마주보고 출발하는 문제네요. 자,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여 만날 때까지 30분이 걸렸다. 자, 일단 동시에라는 단어가 또 예민하죠. 우리 동시에가 써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지?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잖아. 동시에라고 써있으면 두 사람이 뭐가 같다? 움직인 시간이 같다 였죠. 자, 그리고 그 전에 체크해야 되는 건 뭐였었어요? 거석씨는 단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제 이거야. 상인 이유 일단 이거네요. 재우가 500m를 걷는 동안 선영이는 800m를 걷는다.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게 500m 걸을 때 800m를 걷는다는 건 이게 재우가 500m를 걷는 게 1분 동안 걷는 거야? 또는 뭐 1시간 동안 걷는 거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거 조건이 무슨 뜻이에요? 두 사람이 동일한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이동거리에 비율을 준 거야. 뭐라고? 재우 500m 갈 때 똑같은 시간에 얘는 800m를 가. 그러면 이동거리의 비가 5대 8인 거지. 근데 이게 식이 아니다. 잘 들어라. 지금 써있는 거 뭐라고? 500m를 갈 때 800m를 간다. 이게 조건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말한 건 그나마 다행인 게, 자, 또 어려운 포인트가 이거예요. 거속시인데 속력의 단위에 우리가 단위를 맞춰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모르고 본 게 속력이 아니라 속력을 물어본 거다. 자, 선생님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왜 속력이라고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하지. 1분 동안 걸은 이동 거리야. 야, 속력이 정확한 뜻이 내가 뭐라 했어? 특정 정해진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의 비율이었죠. 1분 동안 걸은 거리가 몇 미터냐고 물어본 건 이건 뭐 물어본 거야? 분속 몇 미터 물어본 거지. 이게서 이건 이동거리가 아니다. 속력이다. 자, 그럼 미지수는 딱 정해졌네요. 재우와 선영이죠. 자, 잘 봐라. 선영이가 분속 미터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x 분속, 그래서 x 미터 퍼 분이라고 속력을 미지수 넣는 거야. 그럼 잘 들어. 내가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500m 걸을 동안 800m를 걸었다는 건 내가 뭐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이동거리의 비율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야, 5대 8이잖아. 이동거리의 비가. 근데 속력의 정의가 내가 뭐라 했어? 특정 시간 동안 움직인 이동거리의 비율이야. 말 잘 들으세요. 특정 시간 동안 움직인 이동거리의 비율인데 속력의 정의랑 똑같지 않냐? 특정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특정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500m 갈 때 800m를 간다 라는 건 속력의 비랑 의미가 똑같아. 이거 어떻게? 왜 속력의 비랑 똑같다고 한 거야? 특정 시간 동안 움직인 비율이라는 개념이 속력과 똑같단 말이야. 좀 어렵죠 이게? 결과만 외우지 말고. 거속시는 외우는 공식이 원래 아니라 했잖아. 왜?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을 공식화한 게 니네가 외운 거속시라고 이 사람들아. 자, 따라서 첫 번째 식은 두 사람의 속력의 비가 재우가 5m지? 그래서 5대 8이라고 요거식 세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일단 식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세울 수 있을까요? 자, 마주보고 출발하는 문제는 내가 저번에 동시라는 단어 때문에 그것을 입각해가지고 하나 얘기 안 하게 했는데 당연한 건데 두 사람이 떨어져 있잖아. 마주보고 출발하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만나죠. 유나야 잘 보고. 자, 마주보고 출발하면 당연히 중간에 만나죠. 그러면 특징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이 사람이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의 합이 두 사람이 떨어진 이동거리랑 정확하게 똑같이. 그래서 이동거리의 합이 전체 떨어진 거리랑 똑같아.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쓴 거는 속력의 비율이지. 그 다음 식은 뭐가 필요해? 이동거리에 관련된 식이 필요한 거야. 거리 어떻게 하면 돼? 단위 맞춰줘야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분속 미터잖아요. 거기 있는 3.9km는 뭘로 바꿔야 돼? 3,900m를 일단 바꾸고 이동거리 합이라고 그랬지?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속력은 써있어. 시간은 거기 말했잖아. 30분 걸린다가 두 사람이 움직인 시간이라. 시간 서로 어떻다고?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같다. 자, 확인됐다.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이거 더한 게 뭐라고요?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랑 똑같다. 그래서 구하는 건 선영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니까 y값 찾으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계산은 니네가 하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자, 이거 말고 질문한 게 없으니까 뒤에 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21번 유형할 거야. 98페이지예요.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안 했죠. 자, 하나하나 좀 어려우니까 살짝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적으면. 적었나? 자, 71번, 71번. 적었어? 자, 21번 유형하자. 자, 거석시에 이제 책에서 마지막 유형인데, 요것도 꽤 잘 나온다? 일단 연립방정식이라 했죠? 자, 요 유형은 미지수를 2개를 쓰는 게 거의 더 좋아. 미지수 하나 쓰는 게 좀 불편해. 자, 그래서 기차가 움직이는 문제라고 했는데, 자, 이거 하나 정리해줘야겠다. 기차 문제, 아니면 뭐 다리 문제, 터널 문제, 뭐 이렇게 유형이 제목이 많아요. 중요한 거를 먼저 얘기해줄게. 자, 이거 이따가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뭐 위에다가 가볍게 적어놓던데 좀 하자. 큰 틀에서 보면 딱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완전히 통과라는 단어가 있어. 무슨 얘기냐? 다리를 지나건 터널을 지나건 완전하게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통과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림을 통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리가 됐건 터널이 됐건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터널로 그려볼게. 자, 이런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야. 옆에서 그냥 단면으로 자른 거예요. 앞에서 기차가 오고 있어요. 기차입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기차가 터널 안에 진입을 안 했지? 그러면 기차가 처음 진입했을 때부터, 자, 이거 그냥 냅둘까? 처음 진입했을 때부터 완전히 통과를 하려면 어디까지 움직여야 될까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애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다. 여기까지 오면은 완전히 통과하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완전히 통과의 개념은 다리가 됐건 터널이 됐건 거기에 기차의 몸이 걸터 있으면 안 돼요. 기차의 몸 전체가 터널 안에 숨어 있죠. 그러면 이건 통과를 안 한 거고, 완전이라는 단어가 이것 때문인데 그냥 통과가 아니라 완전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통과 이렇게 써 있으면 좀 이래서 국어가 어려운 것 같아. 완전히 통과하려면 완전 기차의 모든 몸체가 터널 밖으로 또는 다리 위에서 완전 벗어나야 돼. 다리 그림 안 그려도 되잖아. 다리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자, 그래서 완벽하게 통과했다는 얘기는 노란색부터 출발해서 이게 핵심이야. 빨간색까지 왔을 때가 기차가 완전히 통과했을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노란색부터 빨간색까지 딱 왔을 때 잘 봐라. 이동거리가 얼마가 될까요? 이 이동거리 얼마큼 움직였어? 이렇게 봐. 기차의 앞머리가 여기 있죠? 완전히 통과했을 때 기차의 앞머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주황색 화살표부터 화살표까지가 기차가 움직인 거리지. 이해됐냐? 근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 터널 또는 다리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까지 합산한 길이만큼만 움직여요. 언제요? 완벽하게 통과를 했다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공식 아닌 공식이 뭐냐면 완전히 통과했을 땐 이동거리가 뭐랑 모동한 거야? 다리 또는 터널 그다가 본인의 길이 까지 한 게 완전히 통과했을 때 이동거리다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가볍게 이해하면 되고,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숨어서 안 보일 때도 있어. 숨어서 안 보이는 건 다리보다는 터널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다리는 일반적으로는 겉에서 차가 지나가면 다 보이잖아. 그치? 근데 터널은 숨어서 터널 안에 자기 몸체가 완전 다 들어가면 숨어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어. 마주보고 출발해서 기차가 부딪히는 게 아니고 상행선, 하행선이란 단어는 알지?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거, 상행선, 하행선. 근데 길이 거의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마주보고 상행선 기차 가고 있고 하행선 기차 가고 있는데 딱 앞머리가 교차한 순간부터 두 기차가 만난 지점이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되냐 이런 과정을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 살짝 어려운데 그거 나중에 우리
대비 교재에 있어요. 나중에 이거 풀게 되면은 요 유형의 좀 변형이야. 근데 그것도 공식이 있어. 똑같이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일단 요것만 얘기하자. 자, 숨어서 안 보이는 건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마찬가지로 그림을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유나야 그만 자고 잘 보아라. 너무 잔다. 잘 보세요. 터널이 있습니다. 앞을 보시오. 바닥을 볼 게 아니라. 잘 봐. 자, 터널이야. 기차가 노란색 지점에 있으면 보여 안 보여? 당연히 보이죠. 그러면 숨어서 안 보일 때 최초의 지점이 어디일까? 여기 있을 때 안 보이지. 밖에서 보면 안 보이겠지. 그러면 언제까지 안 보일까? 이렇게 튀어나오면 돼야 안 돼요? 보이죠? 그러면 최대한 안에 있을 때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는 안 보이지. 그럼 여기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튀어나오면 기차 앞머리가 밖에서 봤을 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면 똑같아. 안 보일 때 이동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동거리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 똑같아. 기차의 앞머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는지를 앞머리까지 표시하면 이번엔 이 주황색 화살표만큼만 이 구간에서 움직였을 때만 숨어서 안 보인다라고 그냥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이번에 주황색 화살표는 그러면 뭐라고 식을 수 있겠냐? 아까는 요만큼이었잖아. 그래서 터널 또는 기차의 길이에다가 미안 터널 또는 다리의 길이죠. 터널 또는 다리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를 더했지. 근데 이번엔 요만큼이야. 이번엔 이렇다? 터널이 이만큼이다? 이건 필요 없지. 이게 얼마야? 기차의 길이죠. 그래서 이번에 빼기로 바꾸요. 어디에서? 터널의 길이에서. 왜 보여주냐면 똑같아. 이거는 문제 풀 때 테크닉이죠. 책에 안 나오는 공식이잖아. 근데 시험 대비하면 외우잖아. 근데 난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외우는 건 안 좋아한다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보고는 외워라. 이해는 한 번만 하고 외우자. 물론 이거 까먹었다고 니네 인생에 지대한 영향이 생기냐? 그렇진 않아요. 이건 시험 때나 쓰는 테크닉이지 뭐 니네가 고등학교 가서 이런 거 식세울 일이 있겠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시험 대비할 때나 이런 거 한번 저렇게 되면 과정으로서 이제 움직일 때 뭐 완전히 통과할 때 숨어서 안 보일 때 식이 나오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해만 해. 큰 의미 부여하지 말고. 자, 왜 빼기 했는지 왜 더하기 했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 설명했어.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 보니까 81번 보니까 완전히 지나는 데라고 써있죠. 82번 보는데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라고 써있죠. 83번 문제는 완전히 통과라는 단어가 똑같이 있지. 일단 여기 있는 세 문제는 다 얘야. 이건 안 나와 있어. 자,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 근데 우리 교재에 나중에 뇌진들이 교재는 있어요. 나중에 보여줄 테니까 잘 적어놓고. 자, 중간 거 풀어줄게. 자, 거섭시죠? 일단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럼 단위를 맞춰봅시다. 이 문제도 보니까 아까 진리아가 질문했던 문제랑 마찬가지고 속력이 안 나와 있어. 왜? 거섭치는 속력에 맞춰줘야 된다고 했는데 얘도 안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센스 있게 정합시다. 자, 일단 센스라는 건 뭐 별거 없습니다. 문제 초가 시간으로 많이 나와 있고 보기에서 기차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단위가 킬로미터가 아니라 당연히 킬로미터가 아니겠지. 기차가 어떻게 길이가 킬로미터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미터로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는 정황상 보니까 단위는 거리는 미터고 시간은 초로 설정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나름 판단을 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냐? 미터랑 초가 일반적으로 좀 세트고 미터 퍼 분도 세트라고 했지. 그 다음에 킬로미터는 시간하고 보통 세트를 많이 한다고 얘기했죠. 약간 관례적인 거야. 관례적인 거. 그래서 세 개를 제일 많이 써. 센티미터는 속력에서 잘 안 쓰고. 자,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겠다. 자, 그럼 이건 누구의 속력이겠어요? 당연히 움직이는 기차의 속력이죠. 자, 그치? 근데 물어본 게 속력이 아니라 기차의 길이도 있잖아. 이해됐어? 자, 그래서 기차의 길이를 먼저 x로 넣을까? 그럼 얘는 단위 뭘까요? 미터겠지. 그럼 얘는 y로 넣을게. 자, 설정 다 했네. 그럼 이제 천천히 식을 한번 세워볼게. 요건 아마 1학년 문제 있긴 있다. 이것도 있다. 잠깐만. 1학년 때 있다는 얘기는 이거 문자 두 개를 굳이 안 써도 되는 문제네.
1학년이 있어. 이거 있어. 이것도 1학년 유형이네. 자, 그럼 봐봐. 문자 2개 쓰겠습니다. 540m의 길이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18초가 걸렸대. 자, 이동거리가 나와 있고 완전히 통과하는데 18초가 걸렸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자,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지. 이 기차는 540m를 움직였더니 18초가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야 돼? 안 되죠. 완전히 통과잖아. 여기 봐봐. 완전히 통과할 때는 이동거리가 지나간 다리나 터널만 생각하면 안 되고 기차의 길이까지 합산하는 걸로 생각해. 이거 조심해야 돼. 야, 생각해봐. 540m를 18초 동안 움직였으면 속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18로 나누면 30 아니냐? 초속 30 아니냐? 그치? 속력이 나와. 그럼 미지수를 하나 벌써 해결한 건데? 말이 안 돼, 벌써. 이게 이상한 거야. 알았죠?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이거다. 뭐랑 뭐를 더해야 된다고. 기차의 길이에다가 이 녀석이 지나간 터널의 길이 540m 까지 더한 게 이동거리야. 이거 조심. 자, 그럼 이동거리 괜찮죠? 자, 이거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 맞지? 기차의 속력 y라고 났어. 시간은 18초라고 써있잖아.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 1학년에 있어. 근데 두 번째 조건 하나 또 있잖아. 1.3km의 다리를 통과하는 데서 똑같아. 이것도 완전히 통과잖아. 그러면 단위 맞춰줘야 되는 거 알겠지? 미터니까 킬로미터를 1300으로 바꾸고. 이것도 주의점이겠네. 맞나요? 1300m로 바꾸고. 여기 뭐 더한다고? 기차의 길이까지 더해야 돼요. 자, 노란색 쓴 거 이해됐지? 완전히 통과하기 때문에. 자, 그게 똑같이 37초가 걸렸다. 그럼 뭐 곱하면 돼?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죠.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겠지. 자, 다 됐다. 구하는 건 뭐 계산하는 거야? 기차의 길이니까 x만 찾으면 되겠지. 계산은 니네가 해봐. 알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더하기를 했는지를 과정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요것도 좀 필기하고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뭐 포스트잇에다가 써도 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잠깐만 적어. 시간 줄 테니까. 유나야, 물 좀 마시고 오자. 너무 자는 것 같은데. 잠 좀 깨? 물 좀 한 잔 마시고. 이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기억은 좀 해야 된다. 숨어서 안 보이는 문제.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허용선을 제시하면은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고, 마주보고 이렇게 교차하는 문제는 심한 문제야. 그건 나중에 내가 문제 풀 때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 내용을 처음 보니는데 기억이 안 나? 아무 기억도 없어. 이것에 대해서. 1학년 때 분명히 했을 거야. 저거 봐, 어쨌든. 알아야 돼. 꽤 잘 나와, 기차 문제. 자, 다 적으면 농도 문제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농도 문제는 내가 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일까요? 1차 부등식 때 이미 설명을 많이 해줬거든. 방식이 다른가? 똑같아. 뭐만 달라? 미지수를 2개 써서 식 세우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 그리고 농도 문제는 좋은 게 이거죠. 2학년 때는 어지간하면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학교에서 따로 언급을 안 했으면 안 나와요. 자, 하지만 책에 있으니까 또 이 2개야 또 심지어. 자, 해드리긴 합니다. 기억나야 되는 게 뭐냐? 86번 할까? 자, 제일 중요한 거 뭐였죠? 농도 문제는 일단 공식은 알아야지. 위에 써있다. 모르는 까먹은 사람 확인해봐. 소금의 양과 관련된 식으로 100% 식을 다 세웠어. 1차 부등식 때. 연립방정식은요? 마찬가지인데, 자, 식이 2개잖아. 그래서 유형마다 다르긴 한데 소금의 양으로만 식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조건으로 식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농도 문제는 제일 어려운 건 소금의 양 공식을 써서 식 세우는 게 어려운 거지. 이거 빼고 나머지 식은 쉬워. 알았어? 자, 봐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문제를 한 줄 요약하여라 라고 했어요. 똑같이 해줄게. 15%의 소금 문제. 공식은 안다고 생각하고 설명할 거야. 알았나? 지난달에 이걸 얼마나 많이 풀었냐, 농도 문제. 여기에다가 소금을 드리고 왔대. 그랬더니 32%의 소금물 250g이 되었대. 부등식 때 어떻게 나왔어? 2, 3 이렇게 나왔었다. 거기서 등으로만 바뀐 거야. 그럼 일단 문제에서 말한 건 더 넣은 소금의 양을 물어봤어요. 미지수 써야겠죠. 근데 연립방정식이니까 미지수가 하나가 더 필요하겠지. 모르는 게 뭐가 있냐? 이게 퍼센테이지에 나와 있는 이게 몇 g인지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땐 이건 잠깐 얘기할게. 자, 농도 문제도 방정식에 1차 방정식이 있었거든. 이 문제는 소금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x를 넣고 중학교 1학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둘이 섞어서 이게 된 거잖아. 아이고, 다 일을 안 썼다. 15%랑 소금의 양이랑 다 합친 게 전체 부피 250g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15%의 소금물의 양은 전체 250g에서 xg을 빼면 되는 거죠.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미지수 나왔던 방식이야. 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는 미지수를 2개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할? 문제에서 소금을 물어봤기 때문에 미지수 쓰고 얘는 두 번째 미지수 쓰면 돼.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난 순서대로 할게. 요거 x로 놓고 요거를 y g이라고 넣을게.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식은 이겁니다. 소금의 양으로 변환을 하는 거지. 농도 문제 제일 중요한 건 소금의 양으로 바꾸는 거야. 뭐를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소금의 양 공식으로 체인지를 한다. 어떻게 바꿔요? 소금의 양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거였죠. 자, 그럼 얘는 농도 공식 미안 소금의 양 공식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얘는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도 100% 그냥 소금 결정이잖아. 그러면 여기 추가한 소금의 양 자체가 그냥 지 스스로 소금의 양이니까 그냥 y를 그냥 더하면 돼. 부등식 풀 때 이런 거 있었죠? 물을 부었다. 이게 물이야. 그럼 여기 쓸 거 있었어 없었어? 물은 소금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었지. 기억나죠? 그럼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소금의 양으로 또 바꾸는 거야. 100분의 농도 소금물. 자,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식은 쉬워. 아까 얘기한 거 여기서 이미 힌트가 나왔는데 이 녀석의 부피와 이 녀석의 부피를 더한 게 전체 부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피와 관련된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자, xg과 yg을 섞었더니 250g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식 세우기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 있는 걸 y는 250-x를 해가지고 위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1학년 때 버전의 식이 그냥 만들어져. 근데 그건 생각하지 마. 지금에 와서 크게 의미 없고 얘네가 2단원에서 해야 되는 건 미지수 2개 쓰는 연습이니까 요거 기준으로만 연습을 합시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요거다. 위에 거. 자, 계산은 니네가 하면 되고요. 소금의 양 물어봤으니까 y 구하면 답이 나오겠지. 니네가 계산하시고. 자, 이거 알면 다음 유형도 그냥 풀려. 어렵진 않아. 내가 아까 풀었던 기차 문제가 왜 1학년 때 있었다고 갑자기 기억이 났냐면 1학년 때 내신 대비해. 내신 대비 문제 똑같이 있어. 니네 거보다 좀 얇아서 그렇지. 근데 1학년 문제도 내가 만들거든. 지금 주말에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기차 문제가 있었어. 유형이 똑같아. 니네 거랑. 그 트랙 문제 있어. 저번에 숙제 내렸던 거. 그건 없어요. 그건 순도 2학년 애들이 푸는 문제고 거의 1학년 문제가 많아. 2학년 연립방정식 활용을 보면. 그래서 내가 1학년 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걸 못 푼다고 한 거야. 오죽하면 재작년에 연립방정식 잘 못했던 애들 내가 1학년 문제집 복사해서 줬어. 야, 정 안 되면 우리 1학년 방식이라도 해서 한번 풀어보자.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풀더라고.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했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미지수를 써야지. 자, 23번이요. 다 적었지? 앞에 거랑 지금 푸는 거랑 유형의 차이는 딱 하나다?
조건이 이거 지금 섞었다라는 멘트가 하나 써 있잖아요. 이 문제 맞지? 근데 다음 문제는 섞었다라는 게 조건이 두 개야. 그러면 이게 더 귀찮은 거야. 왜? 섞은 거 조건이 두 개면 한 줄 요약해야 되는 게 이렇게 생긴 게 두 개 써야 돼. 근데 오히려 이게 더 편해. 이거 연습 잘 돼 있으면. 자, 보세요. 또 해줄게. A와 농도가 다른 이게 대표 문제가 좀 더 나으려나? 뭐 상관없다. 그냥 하자. 농도가 다른 두 설탕물 A와 B를 200g씩 섞으면 자, 한번 봐봐. A 200g, B도 200g. 14%가 되었다. 줄였지. 두 번째, A를 500g. 그냥 한꺼번에 쓸게. B는 몇 g이야? 300g. 15%가 되었다. 그럼 아까 풀어봐서 알겠지만 센스 있는 접근을 해야 돼. 선생님, 저기는 전체 부피가 나와 있는데 얘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거 섞은 결과물이잖아. 그럼 전체 부피는 두 녀석 더하면 되지. 이 정도는 솔직히 말하면 찾아야지. 아무리 감각이 없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건데 두 개 더해서 새로운 부피가 된 거잖아. 그럼 여기 할 거랑 써야죠. 문제 안 써있다고 이거 못 쓰면 곤란하다. 자, 얘는 300g, 500g 더했으니까 800g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고민할 것도 없이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한 줄 요약을 합시다. 자, 미지수는 자연적으로 설정이 돼버렸어요. A, B가 뭐가 안 나와 있어? 농도가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거 A, B 물체라고 쓰긴 했지만 그냥 이거 A, B로씩 세울게. A %라고 미리 쓸게. 농도. 그리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설탕물 A의 농도까지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A의 농도를 미지수를 넣었으면 B의 농도도 미지수를 넣어야죠. 자, 미지수 두 개 쓰는 연습만 할 겁니다. 1학년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2학년 수도 2학년 버전이에요. 1학년 때는 이거 안 나왔어요. 저거까지만 나왔어요. 자, 합시다. 뭘로 바꾼다? 소금이야 공식으로 바꾼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맞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랬더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 부등식 때 많이 해서 어렵진 않을 거야. 다 하면 돼. 어우 지겨워. 100분의 농도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랬더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나오면 땡큐죠. 너무 쉬운 거. 약분도 다 되신죠. 아주 숫자도 이쁘게 줬지. 자, 그래서 계산해서 뭐 찾는 거죠? A의 농도니까 A 값 찾으면 되겠죠. 자, 정리만 해보고 다음 거. 자, 요거 하고 잠깐 쉬는 시간 할게. 자, 다 적었죠? 자, 24번 유형은 다른 문제집은 RPM이나 라이트쌤이나 이런데 최고 난이도로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센 문제집의 B단계만 출연한 건 알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센은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책이다 보니까 유형이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요것도 꽤 잘 나온다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이거 애들이 왜 헷갈려 하냐면 의외로 이거 식을 애들이 잘 못 세우더라고. 자, 이거 대표 문제에도 상난이도도 안 써 있어서 그렇지. 이거 다 상이야. 자, 대표 문제 해줄게.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건 가볍게 무시하시고요. 그냥 내 설명을 잘 들으세요. A는 아연을 5%, 주석을 35% 포함한 합금이다. B는 아연을 10%, 주석을 15% 포함한 합금이다. 자, B 물체의 몇 퍼센트가 아연과 주석이 들어있는지를 조건을 줬습니다. 그럼 일단 비율이죠. 그럼 선생님 비율이면 정가, 원가 공식 아닌가요?
비율만 적혀 있지 증가하고 줄어들고에 대한 개념은 안 써 있잖아. 얘는 그냥 비례 배분 비율 문제야. 간단한 거야.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두 개를 섞었더니 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나는 아연이 70g이 돼야 되고 주석은 160g이 돼. 그럼 이미 이 문제에는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뭐? 아연 70g, 주석 160g. 식을 뭐 세워야 돼? 아연, 주석과 관련된 식 두 개를 세우면 돼. 근데 이거를 의외로 애들이 캐치를 잘 못해. 밑에 있는 문제도 얘기해 줄까? 92번 문제. 원하는 게 뭐야? 열량 780, 단백질 48. 원하는 거 두 개 딱 써있지? 맞죠? 그럼 단백질과 관련된 식 하나? 열량과 관련된 식 하나? 단백질과 관련된 식 하나? 두 개를 세우는 거야. 두 개. 오케이? 근데 92번은 표가 그려져 있는데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은 얘기 안 해줄게. 집에서 열심히 고민해서 오도록 하시고. 자, 풉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하고 B에 아연하고 주석이죠? 표 하나 그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보기 편하게 좀 해주려고. 자, 문제에서 다시 말한 거 써줄게. 얘 아연 5%, 주석 35%, 얘는 10%, 주석은 15%. 괜찮지? 내가 아까 무슨 식이 필요했어? 했어? 아연과 관련된 식, 주석과 관련된 식. 그럼 잘 봐. 아연 몇 그램? 70g이 필요한데 지금 쓴 거 아연이죠? 이 70g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A에 들어있는 아연과 B에 들어있는 아연을 합해서 어쨌든 70g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A에 들어있는 아연과 B에 들어있는 아연을 합하고 싶어. 자, 그럼 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에 들어있는 아연의 양은 10 어떻게 써? 주어져 있는 A의 양의 5%만 아연이라고 했잖아. 물어본 건 뭐예요? 미안. 합금 A가 얼만큼 필요하니? 필요한 합금의 양을 물어봤지? A의 양을 물어봤지? 그럼 별 것도 없지. 이거 Xg이라고 놓고 이거 g인가? 그 세트로 얘는 Yg 넣으면 딱 되지 않을까? 뭐 안 되면 다른 식으로 한번 세워보고. 그럼 내가 아까 퍼센테이지 써있는 단순 그냥 비례배분 문제를 했으니까 Xg에 들어있는 아연의 양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요? 퍼센테이지 곱하면 되죠. 그래서 100분의 5x 하면 되죠. 지금 쓴 건 뭐야? A에 들어있는 아연의 양이죠. 식을 세울 때 얘들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나열하지 말고 내가 쓴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식을 세워야 돼. 알았지? 내가 이런 거 특히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였어요? 정가원가 풀 때 내가 많이 얘기했죠. 그쵸?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거 뭐야? 정가, 이거 뭐야? 할인가, 여기까지 하면 뭐야? 이런 거 설명 많이 했잖아. 식 세워놓고도 지가 뭔지 못 알아들으니까 식을 모른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좀 해야지 얘들아. 자, 그럼 100분의 5x는 A에 들어있는 아연의 양이고 B에 들어있는 아연의 양은 10%잖아. Y 곱하면 되죠. 둘이 더하는 게 어떻게 돼야 돼? 아연 70g이 돼야 된다. 결국은 요거 갖다 식 하나 세우는 거야. 주석 갖다가 똑같이 식 하나 세우면 되지. 왜 이렇게 했어요? 아연과 주석에 원하는 양이 적혀 있으니까 난 그냥 그거 갖고 식을 세워갔다. 자, 주석 몇 g이야? 160g이야. 잘 못 풀어야 되는 생각보다. 35%죠? 어디다 곱해? A 금속. 15%죠? 어디다 곱해? Y. 별거 없죠? 시간 자체는. 자, 계산해서 못 찾는 거야? A만 모르겠어요. X 구하면 안 돼. 자, 계산 한번 해보고 잠깐 10분 정도만 쉬었다 합시다. 자, 37분이니까 깔끔하게 우리 50분까지 쉬자. 자, 충전 좀 하고 뒷시간에 항상 조금 풀자가 우리 질문 받을게요. 남은 거 50분부터. 자, 이제 함수 좀 풀고 좀 시간 남겨줄 테니까 어때 숙제 못 고친 거 많이 좀 하다 가는 걸로 합시다. 자, 뭐 연립방정식 활용은 남은 거 다 해오면 되고요. 맞지? 일차 함수는 지금 오늘 풀어주는 데까지만 일단 할 거야. 자, 일단 뭐 문제를 바로 푸는 것보단 선생님이 주말 동안에 개념 노트를 써오라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함수 문제는 문제만 드립다 많이 푼다고 해결이 안 돼요. 특히 내가 함수를 좀 어려워한다 라고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으면 선생님이 말한 것부터 실천을 해야 돼. 개념에 대한 숙지가 완벽하게 지어져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내가
두 개 썼죠. 좀 길게 했지만 그 영상 하나하나에 내가 핵심으로 짚어왔던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를 다 기억해야 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거조차 기억하지 못하면 써먹질 못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배웠던 내용을 이제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써먹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개념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아 이건 이걸 쓰는 거구나라고 그냥 외워. 그럼 문제를 못 풀어. 함수. 알겠죠? 그래서 함수를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개념에 대한 숙지가 너무 부족해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주말 동안에 다 써서 내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일단 정리한 걸 토대로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함수를 공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1차 함수에만 한정돼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이하면서 내가 연립방정식은 내용이 시작이 뭐였어? x, y 문자를 쓰고 있는 1차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지. 자, 이것도 다 알아야 돼. 문자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저렇게 달라버리면 자, 문자의 개수가 더 많잖아요. 이런 녀석은 해가 어떻다고 했어요? 무수히 많다라고 이미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방정식의 해를 갖고 있을 때는 자,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인 해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 비추어 보면 별로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1차 시도가 뭐였지? XY의 정수 자연수 조건을 줬죠. 따라서 XY의 조건을 부여해. 해가 여러 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뭐 있습니다라고 쭉 나열해서 쓰는 게 가능했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시도였고 두 번째 시도는 뭐였죠? 식을 두 개로 세트로 바꿔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해서 x는 뭐고 y는 뭡니다. 이렇게 해를 하나 딱 규정해내는 게 중요했었죠. 참고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어떤 특징이 있었지? 주어진 해는 식 두 개에다가 몽땅 다 대입할 수 있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문제풀이 했을 때 했는데 저거를 함수에서 이제 재해석을 하는 게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거야.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 해가지고 교점의 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걸 좀 까먹겠죠. 노트 정리 나중에 할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여기에서 연관이 되는 건데 자, 그거보다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얘네가 1차 함수, 연립방정식을 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시도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오늘부터 다시 복습하게 되는 함수, 정확하게는 1차 함수지. 자, 정확하게는 뭐냐? 그래프를 그려서 해를 표기하겠다라는 게 세 번째 시도예요. 다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시작이 이거였죠? 그래서 저 식을 뭘로 바꿔? y는 이라고 바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자, 노트 정리했으니까 얘기할게. x 앞에 개수가 우리가 표기상 뭐라고 불렀죠? 기울기라고 불렀었죠? 다음에 상수항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는 무슨 절편? y절편이라고 부른다 했어. 문제 풀면서 얘기 다 할 거야 어차피.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다고 했었냐면 자, y절편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정확한 과정은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지. 3차 시도에 입각하면 니네들은 이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나 안 된다고 했냐면 안 됩니다. 왜? 이 무수히 많은 이 직선은 사실 뭘로 구성된 거냐면 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를 좌표 평면이라는 데다가 x좌표가 뭐일 때 y좌표가 뭐입니다라는 점들을 쭉 그냥 촘촘하게 x값 y값 찾아서 대입을 해봤더니 니네 눈에 뭘로 보이는 거야? 직선화돼서 보이는 거다라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죽을 때까지는 아닌가? 대학교 가기 전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니네가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사실 뭐야?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 생각보다 이거 모르는 애들 많거든. 그냥 기울기가 뭐고 y절편 뭐고 해서 그냥 그림 그리는 거야. 뭐 이런 것까지는 하는데 시험 볼 때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내가 얘기하잖아. 시험 기간의 목적은 올바른 선행을 위함이라고. 이거 모르면 니네 이제 3학년 거 함수 공부할 때 고등학교 수학상 함수 공부할 때 내용이 뭔지 이해를 잘 못해요 생각보다. 오케이? 그래서 막말로 잘 들어봐봐.
문제가 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래프는 없다 치자. 등이 없다는 거야. 응? 1차 함수래. 이 녀석이 자 예를 들어서요 1,0을 지날 때 A를 구하세요 하면 이거 어디랑 어떻게 풀었어? 대입했지. 근데 이게 의외로 애들이 모른다고 한 게 이런 거야. 야, 너 왜 대입해서 풀어? 그럼 애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문제집에서 그랬어요. 함수에서 지나는 점은 대입하는 거라고 얘기가 나와서 대입해서 풀었더니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답은 맞아요. 맞죠? 맞죠?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왜 대입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해. 지금 이미 힌트를 줬어. 1차 함수인데 함수잖아. 그럼 그 그래프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를 갖고 있는데 그걸 그래프화 점을 모아서 그래프화한 게 1차 함수 그래프란 말이야. 근데 그 그래프가 1,0이라는 점 하나를 지나간대. 일단 이 내용에 대한 시작은 기본 내용부터 출발이에요. 1학년 2학기 때 했던 기본 내용. 점, 선, 면 공부할 때 이런 단어 했었죠. 어떤 점이 직선에 포함되어 있으면 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불렀어? 위에 있는 점이라고 불렀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위에 있지 않은 점이라고 불렀지. 맞아요? 이건 1학년 내용이죠. 그래서 지날 때나 위에 있을 때나 같은 의미야 일단. 오케이? 말이 이렇게 가능하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왜 지나는 점은 대입이 가능하냐는 거야. 지났다라는 건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뭐 결과적으로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이 1,0이면 여기 아니겠습니까? 지나는 점이죠. 포함되어 있는 점이죠. 위에 있는 점이죠. 근데 이 점이 사실은 누구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들 중에 하나야. 뭐라고요? 이 1,0이 무수히 많은 뭐라고?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라고. 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방정식 최초로 언제 공부했어? 1학년 1차 방정식부터 했잖아. 그때 니네가 방정식에서 해를 공부했을 때 문제에서 해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풀었어? 대입했지. 그럼 이것도 질문해볼까? 방정식의 해는 왜 대입할 수 있어? 아니 이것도 몰라요? 방정식의 해를 왜 대입할 수 있냐고. 방정식의 아니 이 사람들아 이거지? 알지? 그러면 왜 x에 1을 넣을 수 있냐고. 방정식의 해만 유일하게 등호를 만족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죠? 여기에다가 2 넣으면 0이 돼? 안 되잖아. 등호가 성립되지 않지? 방정식의 해만 유일하게 등식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값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뭐다, y값이 뭐다 라고 써있으면 그 녀석만 권한이 있다라고 1학년 때 했단 말이야. 자, 그럼 그거 그대로 일로 이어지겠네요. 방정식이 되잖아. 연립방정식은 방정식 아니야? 방정식이잖아. 문자 두 개라고 방정식 아니야? 방정식이잖아. 이거 방정식이야. x, y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연립방정식 첫 단원에 있었던 거란 말이야. 다 했다. 연결돼요. 이거 다. 알았습니까?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를 갖고 있는 녀석인데 그 중에 해 하나를 준 거야. 그러면 니네가 1학년 때 공부했던 방정식의 해는 대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 시기에는 대입할 수 있는 점이 겁나 많은 거지. 단 그 중에 하나 줬을 뿐이야. 그럼 대입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그럼 나의 대답은 내가 니네한테 야 니네 이거 왜 대입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돼. 방정식의 해기 때문에 대입해도 된다. 처음 듣냐? 처음 들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학원 선생님들 욕하면 참 안 되는데 이거 설명 안 하는 선생님들 진짜 많거든. 그냥 책에 나온 거대로 야 함수 지나는 점 그냥 대입하면 돼. 이유에 대해 설명 안 하죠. 알았죠? 이건 장기적으로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빨고 얘기하면은 5시간 동안 떠들 수 있어. 진짜 내가 해본 적 있거든. 물론 고등학생 대상으로 니네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고등학교 때 함수 진짜 많이 공부해요. 근데 애들이 그때도 함수 못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 근데 시작이 뭔지 알아? 이 내용을 몰라. 애들이 진짜 막 놀라 자빠져서 내 자랑하는 거 아니야? 놀라 자빠져서 집에 가는 애들도 있었어. 나는 자기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대. 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자기가 왜 함수를 못했는지 알겠다는 거야. 이제 이것도 몰랐어. 그냥 외운 거지. 함수에 지나는 점은 대입. 앞으로도 그래. 니네가 수능 보는 그날까지도 지나는 점은 대입이 맞아. 왜? 이 개념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거든.
함수의 출처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를 그래프로 나타내겠다는 것에 대해서 시작한 거야. 이건 국룰이야. 그러니까 깨질 수가 없어. 이것만 해도 정말 많은 것에 대해서 함수를 좀 깨우칠 수 있는데 그 중에 1차 함수만 하는 것이 뿐이죠. 2학년 때는. 그렇긴 한데 자꾸 문제 풀 때 기기적으로 그냥 외우기만 하니까. 응?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마지막 단원이 내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게 이거지.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이걸 알잖아. 이건 암기거리가 아니야. 자, 1차 함수 직선이야.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지. 맞아? 직선이 있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해지. 식은 다르지. 근데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대. 식은 뭐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책에 나와 있긴 하지. 문제집에 나와 있긴 하지.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이걸 그냥 외워서 풀어요. 인간들은. 그럼 난 당연히 질문하지. 왜 연립방정식의 해야? 대답할 수 있나 이제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아니라 어떤 녀석이라고 그랬어요? 두 식에다가 공통으로 대입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 연립방정식의 해라 그랬잖아. 자, 근데 그래프에서의 교점은 무슨 뜻이야? 이 직선 위에도 있고 이 직선 위에도 있는 유일한 점이잖아. 근데 위의 점은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방정식의 해라고 그랬잖아. 그럼 방정식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 파란색 점은 1번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 맞지? 이 파란색 점은 2번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인데 중복되는 애지. 동시에 만족하는 애지. 방정식의 해인데 동시에 충족하는 걸 니네는 언제 공부했느냐? 연립방정식. 둘 다 대입할 수 있다 그랬잖아. 왜 대입할 수 있어요? 두 식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일한 값이 니네가 가관법 대입법으로 풀어제낀 그분이란 말이야. 그걸 그래프로 바꿨을 뿐이야. 이건 남기거리가 아니야. 그래서 진지 빨고 접근하면 세 번째 단원에 이걸 강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이건 나오면 안 돼요. 우리 내가 진도 나가면서 개념 설명하다 보면 테크닉적인 거 얘기하다가 내가 이런 얘기한 적 많다. 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보니까 책에 안 나와 있는 공식이야 라고 하는 얘기 많이 했지. 교점의 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는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걸 알면. 그래서 책에 써 있으면 안 돼. 원래 내 주장이야.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상에 보면은 교점의 좌표 중에서 X좌표에만 관심을 갖는 너무나 중요한 별표 5억 개짜리 개념이 있어. 근데 그 개념이 5억 개짜리면 공식이 되게 많을 것 같지. 근데 한 줄밖에 없어. 한 줄이야. 근데 5억 개짜리야. 별 중요성이. 왜? 수능 때까지 나오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개념을 서술할 때 시작이 이거야. 이거야. 이걸 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고등학교 내용만 하잖아. 그러면 수업이 10분 만에 끝나고 개념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출발해서 얘들아 옛날에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해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상에서 2차 함수를 공부하는데 그때 했던 내용을 여기다가 접목시키면 교점의 X좌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결론을 지어줘. 근데 에피타이저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거 설명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려. 근데 그 수업을 듣던 애들이 이걸 내가 설명을 안 해줬겠니? 까먹은 거죠, 당연히. 까먹은 거죠. 암만 이렇게 얘기해줘도 결과만 내오는 인간들은 그때 가서 또 모른다. 자, 이제 와서 다시 얘기를 하는 이유. 우리 이거를 얼마나 많이 풀고 집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알았죠?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원래 연립방정식 설명할 때 쭉 설명해줬어야 되는데 일부러 그때는 여기까지만 설명했어요. 그때 내용에 대한 그 뒷내용을 이제 오늘에서야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볼게요, 우리. 세세한 건 이제 풀면서 얘기하면 돼요. 처음부터 1차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그냥 함수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1차 함수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고 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딱 한 줄밖에 없어요. X값에 따른 Y값이 오로지 한 개만 만들어져야 돼. 이게 그냥 정의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면 뭐 정의역, 공역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내용이 왜 얘기하냐면 이 함수의 정의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함수의 정의랑 당연히 똑같이. 당연히 똑같아.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Y값이 무조건 하나로만 결정이 돼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이번 주 내내 함수를 복습해야 되니까 어차피 할 얘기니까 두 번째 다른 얘기를 잠깐만 얘기하면
두 번째 단원의 내용 중에 하나가 식세우기가 있어요. 활용 문제. 단원마다 활용은 다 있죠. 연립방정식 활용보다도 더 못하는 게 애들이 1차 함수 활용이야. 근데 그때 가서 내가 미리 얘기할 건데 조건 보고 때려 맞춰서 그냥 비율 비례식 계산해가지고 답을 내는 애들이 꽤 많아. 근데 또 잘 풀더라고 그렇게 풀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활용의 취지에 맞는 공부가 안 돼요. 활용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미지수 설정에서 식 세우기가 제일 중요하잖아. 연립방정식 우리 아까 활용 내가 왜 식만 자꾸 세워줬냐? 계산을 니네가 하는 거고 이거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설명하면서 내가 쭉쭉쭉 써준 거잖아. 함수도 똑같지 당연히. 그러면 식을 꼭 써야 된다는 거 미리 좀 얘기하고 이 함수의 정의 때문에 미지수 쓰는 게 연립방정식보다 좋은 점이 이게 있어요. 이걸 깨우치면 1차 함수 식 세우기 생각보다 쉬워. 아무래도 연립방정식이나 1차 부등식이나 애들이 식을 못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지수를 뭐를 써야 될까를 판단을 못하는 거야. 그 다음은 물론 이제 조건을 봐도 식을 못 세우는 거겠죠. 근데 시작이 안 막히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죠. 미지수를 뭐를 넣으면 될까? 그게 1차 함수 활용 문제는 정의에 입각해서 딱 하나 보여. 그게 뭐냐면 x값에 따라서 y값이 하나만 결정이 돼야 된다. 그럼 뉘앙스를 잘 들어봐봐. x값에 의해서 y값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영향력이 뉘앙스가 x랑 y 중에 누가 영향력이 커요? x에 의해서 y가 좌지우지되는 거. 그럼 x가 영향력이 더 큰 거지. 그걸 좀 우리 갑질한다는 얘기 있잖아. 그것에 빗대서 얘가 갑의 관계에 있고 얘가 을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딱 읽고 나서 문장이 써 있겠죠? 그 문장에 주제 중에서 어떤 게 갑이고 어떤 게 을인지 어떤 갑의 의미에 의해서 어떤 을의 의미가 바뀌고 있는지를 찾아내면은 그게 곧 x, y로 무조건 딱 정해져. 이거 생각하고 식수해면 금방 식이 딱 세워져. 근데 애들이 이거 안 한다니까. 그냥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해발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0.1도씩 떨어진다. 잘 들어보세요. 0m일 때, 지표면이죠. 지표면에서 온도가 현재 25도일 때, 예를 들어서 온도가 20도가 됐을 때 해발고도가 몇 미터예요? 이거 어떻게 적어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애들이 할까? 이건 되게 꿀팁이니까 하세요가 아니야. 이러지 말라는 거야. 비율이 성립되지 않아요? 100m당 0.1도씩 떨어지면 25도에서 20도로 떨어져야 돼. 그러면 0.1도씩 몇 번 떨어져야 돼? 50번 떨어져야 되죠? 100m가 총 몇 번 상승돼야 돼? 50번 상승되면 0.1 곱하기 50해서 5도가 떨어지지. 애들 이렇게 해서 풀어. 답은 나와 안 나와? 나와.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갑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 이것만 얘기할게요. 자세한 거는 우리 두 번째 단원이라서 영상 나중에 또 내줄 건데 거기에 내가 갑을 관계 떠드는 것도 나와. 어차피 연결되는 거라 내가 잠깐 얘기하고. 자, 비조건에서 갑을 관계는 뭘까요? 뭐에 의해서 뭐가 좌지우지되냐? 해발고도가 100m씩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바뀌죠. 뭐에 따라 뭐가 바뀌어요? 해발고도에 따라 온도가 바뀌지. 그럼 누가 갑이야? 해발고도가 갑이야. 그래서 높이를 xm 놓고 그에 따른 변하는 녀석 온도지. y 도시라고 놓고 식세우면 되는 거야.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이거 문장 해석력이잖아요 얘들아. 문장형 문제 못 푸는 애들이 공통점 그거잖아. 난독증. 조건마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선생님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질문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야. 이거 할 때 특히 심하다. 1차 함수 활용 볼 때. 이것만 해도 반 이상 푼 거야. 제발 하지 마세요. 비율 계산하지 마세요. 이걸 언제 할까? 학교 시험 볼 때. 아무리 봐도 가불관계가 안 보여. 그때는 해. 근데 공부할 때 절대로 하지 마. 알았지? 이거 버릇 나빠지면 안 돼.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건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자, 그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자, 그럼 함수 정의에 맞춰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그냥 2번 문제 하나 해볼게요. 자, 함수가 아닌 것이면은 뭐를 찾으면 되겠어? 함수 정의에 안 맞는 거 찾는 거지. 그러면 함수의 뜻에 안 맞는다는 얘기는 뭐를 찾으면 되겠어요? x값에 따라서 y값이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조건이 1번부터 5번 보기 중에 있는지를 찾는 거야. 자, 별로 어렵진 않아. 자, 1번 보세요. 자연수 x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y를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떤 자연수를 4라는 자연수로 나누었어. 그러면 자연수 y가 뭐야? 나머지잖아. 그럼 생각해봐. 나머지가 뭔가 나오면 니네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 한 방에 여러 개가 나온 적이 있었어. 뭐라고 딱 하나로 결정되지. 나누어 떨어지면 0이고 자연수 4로 나누었으면 나머지가 뭐가 생겨? 1이거나 2이거나 3까지 생기죠. 맞죠? 뭐 나머지가 1이었는데 갑자기 3도 나와? 그럴 일은 없지. 또 다른 질문. 무조건 하나가 생겨야 된다 했어.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얘기, 위배되는 건 뭐야? y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큰일 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만 생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 그럴 리는 없죠. 절대로. 자연수끼리 나눴을 때는. 따라서 1번은 무조건 자연수가 단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y값이 단 하나로 결정되는 거야. 자, 우리 미지수 얘기도 한번 해볼까? 써있구나. 자연수 x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했을 때 y값은 무조건 하나로만 결정되지. 나누기 개념 때문에.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야. 근데 이거 개념 문제 잘 나와. 시험 문제. 많이 틀리더라. 이것만 생각하면 돼. 자, 2번 같은데. 자연수 x의 5배보다 더 큰 자연수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어떤 자연수의 5배보다 큰 자연수가 y래. 그럼 그 y가 무조건 하나로 결정되니? 큰 자연수야. 큰 자연수. 야, 1의 5배보다 큰 자연수는 5보다 큰 자연수 아니야? 생각해봐. 5보다 큰 자연수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로 결정돼? 아니잖아. 되게 많잖아. 그럼 틀린 거지. 답은 2번이야. 왜 틀렸는지 알겠죠? 3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y. 자, 이게 전형적인 진짜 식세우기의 일환인데 원의 넓이가요, 여러분.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넓이가 그때그때 축축축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갑이에요?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갑이에요. 그래서 식을 세우면 y는 파이 r 제곱이라고 식 세우기도 할 수 있어. 이건 옆에다 그냥 써놔. 3번 보기에다가. 근데 이건 2학년이죠. 2학년 때 공부하는 함수가 아니에요. 차수가 2차기 때문에 써놓기만 하세요. 2차 함수라고 나중에 중3 때 공부하는 거야. 써놓기만 해. 절대로 안 나와. 그러면 1학년 때, 저 1학년이래. 2학년 때 뭐 나올까? 둘레의 길이가 나올 수 있다. 왜 그런지 알겠니?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둘레의 길이도요. 반지름이 길면 길수록 둘레의 길이 점점 커지죠. 반지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원의 둘레의 길이 점점 작아지죠. 그럼 가불관계 보이니? 이 문제는 xy가 정해져 있으니까 니네가 이 가불관계를 생각을 잘 안 해. 근데 이거 할 때부터 니네가 좀 연습해놔. 왜 여기에서 반지름이 x고 그에 따른 원의 넓이 또는 둘레가 왜 y값을 갖는지 가불관계라서 그런 거야. 반지름에 따라서 둘레의 길이가 바뀌거든. 그래서 을은 둘레의 길이야. 자, 그럼 그거 연습해 볼래? 2파이 r이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애들이 또 이러더라. 선생님! 이건 1차 함수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니? 왜 그런 애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파이를 문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파이가 뭐예요? 0.14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 정확하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나중에 무리수라고 공부해. 중3 건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숫자야. 아니 니네 중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초등학교 때 계산 어떻게 했어요? 파이를 3.14를 집어넣던지 아니면 3을 집어넣던지 계산해서 그냥 숫자로 계산했지. 근데 중1 되면서 바뀐 게 파이로 바꿨잖아. 그럼 너무 당연한 게 이게 숫자인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데 애들이 자꾸 이걸 문자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1차 함수가 맞나? 함수는 맞나? 헷갈려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숫자야. 알았지? 그래서 x의 개수가 2파이인 이건 1차 함수입니다. 이건 식세우기 할 때 나올 수 있어. 그냥 연습사만 써놔. 옆에다가. 자, 그럼 답은 당연히 아니고 4번 시속 xkm로 3시간 동안 달린 거리. 자, 당연히 답은 아닌데 왜 xy가 다음과 같이 설정되는지 또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시속 xkm야. 얘가 갑이네. 왜 얘가 갑이고 달린 거리가 왜 y일까?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달린 거리도 늘어나죠. 속력에 따라 달린 거리가 좌지우지 되지. 그래서 가불관계가 되는 거야. 말하니까 이해되냐? 근데 본인이 찾으려면 참 이게 안 되세요. 연습 많이 해야 돼.
의외로 연립방정식 활용보다 1차 함수 활용이 이거 판단하고 풀면 진짜 식세우기는 금방 끝나거든. 곧 보여줄게. 알았지? 하면은 안 어려워 생각보다. 자, 그러면 10까지만 써볼까? 이거 아까 3번이었죠? 거속시니까 속력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것도 당연히 1차 함수지. 자, 5번도 하루 중 밤의 길이가 x시간일 때 낮의 길이 y시간. 자, 이건 여름과 겨울 낮 길이 생각하면 좀 편할까? 여름은 낮이 길지. 반대로 밤이 어때? 짧지. 왜? 낮이 길면 하루 24시간 중에 낮이 길면 밤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그럼 그거를 관계를 식을 어떻게 세우는데?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밤의 길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낮의 시간을 갑으로 놓고 그때 을의 시간을 박으로 두고 밤의 시간 어떻게 하면 돼? 낮의 시간이 x야. 그럼 밤의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24시간에서 x를 빼면 돼. 근데 이거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 얘 같은 경우는 야, 꼭 낮을 x로 놔야 돼? 그러진 않지. 밤이 길어지면 거꾸로 낮의 시간은 줄어들잖아. 반대로 생각해도 이렇게 식은 나와. 알았죠? 그건 이제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식을 세우면 되고, 어찌됐건 값에 따른 우리 누군가를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건 무슨 함수야? 이거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y절편은 24인 1차 함수다. 자, 확인했다. 개념 문제긴 하지만 잘 틀려서 하나하나 다 떠들어 봤어. 자, 다음. 자, 함수값 나오죠? 얘는 그냥 대표 문제 합시다. 자, 함수값은 함수의 정의에서 입각돼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함수의 모든 기본적인 표현은 y는 fx라고 써있고 f는 함수의 영어 단어 펑션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x가 값이고 그에 따른 y값이 을이라고 했죠. 그러면 x값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y값을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면 함수의 결과물, 함수값. 수값 맞지? 선생님 때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국어가 바뀌었더라고. 이라고 하고 표기는 쉬워. 그 함수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찾으세요. 그러면 f, x 대신에 뭐를 대입한 거야? 1을 대입한 거잖아. 그럼 정확하게 공부하자. x 대신에 1을 대입했습니다 라는 표기법이 f1을 쓰게 돼 있어. 이 의미만 알면 사실 했고요. 함수값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야? 을의 관계에 있는 y값, 다시 말하면 y 좌표를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y 좌표. 자, 그러면 fx 라고 써있지만 fx는 곧 뭐라고 생각하면 돼? y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왜? 함수값이라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랬을 때 거기 있는 거 의미 다 해석하면은 틀린 게 4번이 틀렸어. 무슨 뜻이야? x 대신에 3분의 1을 대입하라는 거야. 자, 그럼 어디다가 3분의 1 대입해? x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엉뚱한 거 써있으니까 틀린 거지. 자, 답은 4번이고 나머지 값은 대입하면 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얼른 적고 넘겨. 숙제는 3번 이형까지만 합시다. 1차 함수는 내일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자, 10번까지만 가볍게 하자. 이렇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 1차 함수를 풀긴 할 건데 노트는 잘 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노트 정리하는 거 있잖아. 1차 함수 내용만 눈으로 영상 보라는 게 아니라 노트 쓴 거 있지? 눈으로 한 번만 좀 보고 와, 가볍게. 특히 이제 기울기 때문에 기울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한 번 좀 다시 보고 오세요. 꼭. 자, 보자. 그러면 계속 함수값 나오는데, 자, 이게 좀 잘 나와. 그냥 단순히 대입한 거 옳고 그런 거 찾으세요는 너무 쉽죠. 계산만 잘하면 되죠. 계산만 잘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함수값 응용 문제가 3번 유형이다 보니까 말뜻을 못 알아들어서 아무래도 실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8번 볼까? 뭐라고 써있죠? 식은 안 나와 있어. y는 x의 약수의 개수. 일단 첫 번째 질문. 이건 함수가 맞을까? 맞으니까 써있긴 하겠죠. 왜 함수야?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둘이 무슨 차이야? 위에 건 개수죠. 약수가 만약에 50개다. 그러면 어떤 A라는 숫자의 약수가 50개다. 그럼 답 뭐라고 쓰면 돼? 50이라고 쓰면 돼. 개수를 카운팅해서 숫자로 쓰세요야. 첫 번째 줄이.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들아. 자, 근데 얘는 두 번째 식은 무슨 뜻이야? A의 약수가 50개야. 약수래. X의 약수래. 그럼 무슨 뜻이야? 약수를 다 써보라는 거야. 15를 할까요? 1, 2, 50이지. 뭐라고 쓰면 돼? 다 써야 됩니다. 10의 약수의 개수는 4개잖아. 그러면 카운팅해서 개수 쓰는 거라 했지. 그럼 둘 중에 함수로 맞는 건 이게 함수고 얘는 함수가 아니고. 왜? 아까 얘기했잖아. 함수의 뜻은 x값에 따라서 y값이 하나만 나와야 된대요. 하나가 아니죠. 함수야? 아니야. 근데 애들이 이걸 같은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 개수는 말 그대로 개수 카운팅 하는 거니까 숫자 하나로 결정이 되잖아. 개수잖아, 개수. 아니, 약수가 4개였던 게 갑자기 10개로 바뀌어? 그럴 일은 절대로 없잖아. 그럼 얘는 함수 맞아. 근데 얘는 약수가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y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타나 버리니까 기본적으로 함수의 정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차이를 좀 느껴야 돼. 많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얘는 함수 맞아. 자, 이해만 해, 이거는. 자,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8 더하기 F12가 푸는 거 쉬워. F8이 무슨 뜻이냐? 8의 약수의 개수야. 1, 2, 4, 8. 4개죠? 그러면 F8 값은 4라고 쓰면 되고 12에 뭐 찾는 거야? 약수 개수 찾는 거야. 12 약수 개수고 있냐? 1, 2, 3, 4, 6, 12. 6개니? 맞니? 그래서 6이라고 쓰는 거야. 자, 더하면 10. 계산은 쉽다. 근데 이 문제를 해준 이유는 구분 짓기 위해서라고 한 거예요. 알겠지? 자, 정리하고 남은 시간에 숙제 고치는 거 좀 합시다.